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기업이 태용로직스라는 기업이에요. 지금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그리고 LX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넥스트 2차전지 상사 기업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태용로직스. 태용로직스가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좀 이제 같이 좀 살펴보면서 오늘은 한번 지금 이제 주가 자체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태용로직스가 아직까지 2차전지로 뭘 하겠다 이렇게 완벽하게 좀 밝힌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제약적이어서 좀 이제 하락은 하고 있지만, 정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어서 우리가 충분히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1차적인 목표가는 저희가 그냥 4,400원 정도로 잡아놨는데, 여기서 이제 뭐 2차전지 모멘텀이 붙으면 뭐 얘도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죠.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요 시기에 좀 보시면 좋겠어서, 빠르게 좀 이제 원래는 이제 다른 기업을 내려다가 이걸로 어저께 갑자기 저희 리서치 연구원들이랑 같이 좀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기 이제 그 표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리튬 니켈이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태용로직스가 결국 이 리튬과 니켈 사업 쪽, 유통 사업 쪽에 상사 기업으로서 접근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2차전지 소재 트레이딩 사업을 준비할 중이고, 국내 배터리사들이랑도 계속적으로 투자에 따른 뭐 수혜도 점진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하반기 운임지수,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올라가려면 결과적으로 미중 무역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미중 간의 무역 활동이 정말 좀 증진이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공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국으로 실어 나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운임지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혜를 볼 수 있다. 지금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정말 박살이 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용로직스의 주가도 좀 이제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조금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일단 뭐 저희 에인트의 로보 어드바이저 시그널은 지금은 사면 안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가 3단계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는 좀 관측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여기서 이제 3칸에서 뭐 2칸으로 옮겨지거나 2칸에서 1칸으로 옮겨지거나 이런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보일 때 좀 이제 잘 보시면 좋겠죠. 지금 이제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기 뉴스를 갖고 왔는데,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그리고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뭐 기타 이제 뭐 호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칠레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 헝가리 쪽 이쪽이라든지 여러 군데로 좀 이제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헝가리 쪽에 좀 이제 그런 국가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물류 상사 기업들이 어떤 국가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기업이 이 국가와 좀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국가라든지 다른 기관들, 다른 기업들이 치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관계지향적인 산업이 이 물류 산업 쪽인데요. 지금 이제 전기차, 핵심 광물, 뭐 니켈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가 이제 매장량이 전 세계 1위고, 리튬도 있긴 한데 뭐 이 리튬의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니켈을 보고 지금 태용로직스도 그렇고, 뭐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쪽으로, 또 LG 에너솔루션도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쪽으로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좀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뭐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칠레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 이제 광물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기존에 이제 광물 원석을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는 야 원석만 내주니까 별로 마진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한번 1차 가공을 한 다음에 나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산 기지를 좀 이제 누가 가지고 있느냐, 기존에 해당 국가 정부와 누가 그렇게 친한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상사 기업들의 어떤 레퍼런스라고 해야 될까요? 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로 조금 이제 주가의 흐름들은 나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인도네시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업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었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또 2차전지 상사 기업으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뭐 인도네시아를 향해서 열심히 러브콜을 보내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랑 가장 이 상사 기업들 중에 친한 상사 기업이 태용로직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부분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헝가리 쪽 모멘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헝가리랑도 태용로직스가 굉장히 친한데요. 지금 이제 2차 전지 기업들, 지금 상사 기업들이 가는 이유는 소재들을 운반을 하고 그 소재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밸류체인의 완성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LX 인터내셔널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헝가리 쪽, 그러니까 이제 소재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져가고 헝가리 쪽에서는 이제 장비, 이차전지 장비들을 계속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육로까지도 태용로직스에서 좀 이제 확보를 해서 정말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장비가 나가서 헝가리 쪽으로 들어가서 헝가리 내에서 또 어떤 공장까지 가는 이런 물류를 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LG 쪽은 물론 뭐 LX 쪽이 가져갈 거고 포스코 쪽은 또 포스코가 가져갈 건데, 나머지 뭐 삼성이라든지 SK 쪽은 결과적으로는 좀 태용로직스 쪽에 좀 이제 손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이제 보자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LX 인터내셔널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좀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는 좀 부각을 못 받고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제 제시를 했고요. 지금 이제 뭐 소재 트레이딩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상사 기업들 중에서 뭐 가장 주가 흐름이 최악이죠. 지금 뭐 이제 다른 애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어저께 기준으로 전일자 기준으로 230%, 그리고 이제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30% 정도 올라갔는데 태용로직스는 마이너스 15% 정도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또 이제 그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가 기존의 사업, 기존에 이제 상사했던 물류에 썼던 기업들, 그 산업들이 반도체 장비 쪽이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그쪽으로 좀 눌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외에도 2차 전지 쪽으로도 물류 집중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중장기 성장을 도모한다라는 점, 그리고 폴란드, 헝가리 쪽으로 이런 고객사들을 확보를 해서 이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장비 납품이라든지 뭐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배에서 또 이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또 육로로까지도 연결을 해주는 그런 이제 어떤 2차 전지 장비사들, 고객사들의 밸류체인의 하나로 들어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일단은 또 태용로직스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들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예요. 그래서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라와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도 1분기죠. 2020년도 1분기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코로나라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모든 물류가 마비가 되고 모든 이제 글로벌 국가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구간에 있던 상하이 운임지수 현재 구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물론 그때는 조금 이제 더 많이 빠졌지만 지금 거의 뭐 그때 당시의 수준의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미중 무역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구간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체킹할 만한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왜 이렇게 좀 체킹할 수 있냐라는 것들은 이 이익이에요. 매출액이 2021년도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주가 흐름은 이와는 반대로 움직였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태용로직스가 어떤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의 실적들을 이번 올해 2023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이제 주가 흐름도 지금 이제 뭐 시장에서 전혀 이제 부각을 맞지 못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혀 뭐 기관에서도 관심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좀 하락은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실적적인 측면들 그리고 2차 전지 광물이라는 또 이제 모멘텀, 그리고 상사 기업의 어떤 이제 키 맞추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2022년 기준으로 실적이 영업이익이 1166억이 나왔어요. 2021년도는 793억,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는데, 반면에 주가는 지금 뭐 바닥을 기고 있죠. 지금 이제 태용로직스 오늘도 빠지겠죠. 오늘 아마 빠지고 있었는데, 아까 제가 방송을 찍기 전까지만 해도 5%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300억입니다. 2022년 실적이 아까 1,100억이었잖아요. 1,166억. 근데 시총이 1,300억. 여기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많이 빠졌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그러면 역대 최악의 실적을 뭐 보일 거다? 뭐 그런 예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2013년도 뭐 40억 이렇게 규모였었던, 굉장히 좀 이때는 근데 사실상 이제 매출의 규모가 자체가 다르니까 대략적으로 한 3천억 규모를 했었던 이때 2027년부터 2020년 정도까지 실적들을 좀 봤을 때 평균치 그래도 평균치 100억 이상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최악이 나와도 100억에서 150억 이상을 할 건데 지금 이제 시총이 1,300억 정도밖에 안 되라는 건, 그리고 물론 그 정도가 안 나오겠죠. 지금 이제 뭐 반도체만 이제는 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물류 사업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역시도 이렇게까지 뭐 그렇게까지 많이 부러질 것이라고는 예상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증권사 가이던스도 안 나와 있고, 최근에 이제 기관 IR 담당자분들이 어떤 가이던스를 제공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예측해 보긴 좀 어렵지만, 그리고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1분기 84억 정도가 나왔어요. 이걸 단순하게 4번씩만 곱했어도, 아니면 3번 정도만 곱해도 대략적으로 250억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250억에서 300억까지 350억까지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그 우리가 실적 밴드를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멀티플이 한 5배 정도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태웅로지스가 2차전지 물류 사업을 진짜 인도네시아와 함께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그날 다시 한번 좀 이제 리레이팅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탐방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리포트가 좀 이제 시기상으로 좀 미리 나오긴 했는데 또 리포트 한번 더 읽어보시고, 저희가 또 이제 탐방을 다녀와서 탐방 노트에 대한 부분들도 올려드리면 그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또 트레이딩이 아니라 트래킹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 번쯤 꼭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태웅로지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과거에도 한번 갔다 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저희 컨택회의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이게 우리 그 태웅로지스 같은 경우는 비운의 기업 중에 하나예요. 저희 그 방구석 인사이트님이 그 저희 회사를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태웅로지스를 다녀왔어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녀온 날이 요 날이거든요. 5월 10일. 그 다음날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왜 상한가가 하냐. 이때 이제 무상증자를 발표했어요. 근데 이제 탐방 갔어도 전혀 아무런 내색을 안 하다가 바로 다음날 무상증자 발표하면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뭐 이제 무상증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재무적인 어떤 뭐 활용도 충분히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또 기업이니까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